안녕하세요. 다빈치 졸브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드저스트 컨트라스트를 해가지고 화면에 밝게 하고 대비를 컨트롤하는 정의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그때 가장 많이 레퍼런스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존 시스템은 왼쪽 표를 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존 영역을 10개에서 11개 영역으로 나누는 거고요. 과거 흑백 필름 시절에 자동 노출계가 없을 때 노출을 컨트롤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의 흑백 필름에서는요, 노출계라든가 그 필름의 감도 같은 게 필름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막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날이 좋고, 이 필름은 감도가 뭐 100인 필름이니까, 이땐 조리개가 얼마에 나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노출을 계산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노출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겠지만, 순간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경험적인 지식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름을 또 이렇게 현상할 때 좋은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현상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영역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좋은 영역이 디지털 워크플로어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요. 굉장히 레퍼런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존 0에서부터 존 10까지 총 11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흑백 필름의 그림을 보시면요. 존 3 영역, 존 5 영역, 존 7 영역이 있고요. 그 각각 존 3 영역, 존 5 영역, 그리고 존 7 영역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인 피부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하이라이트 영역이 존 8, 그리고 스페큘라가 좀 완전 거의 하얀색은 존 9 영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광원 같은 이미지니까 존 10 영역인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존 영역은 완전한 진짜 검은색이고요. 존 1 영역 요렇게 있고 각각의 존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 웨이브폼을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를 존 10개, 11개 정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그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컬러 휠하고 프라이머리 컨트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똑같이 커브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커브 에디터. 그래서 커스텀 커브를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빈치 졸브고요. 그 소스 파일이 지금 디졸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언믹스 상태로 놓아두고 노드는 전체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올 그레이드 앤 노드즈에서 리셋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퍼레이드 있죠. 퍼레이드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컬러 컨트롤을 하지 않고요. 컨트라스트 컨트롤만 할 거기 때문에 웨이브폼을 이렇게 놓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요. 하이라이트 영역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이 있어서 이쪽을 존 시스템을 했을 때 존 8에서 존 9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빛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보시면 웨이브 폼에서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죠? 가로축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밝은 영역이 웨이브 폼에서 여기에서 굉장히 밝은 영역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떨어진 영역이 있을 텐데 여기 영역이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이라이트 떨어진 영역 여기쯤 될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섀도우 영역들, 어두운 섀도우 영역들이 바로 여기쯤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의 영역은 여기 있는 섀도우 영역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 되고 있고요. 얘를 지금 그래서 올릴 건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블랙을 먼저 맞추는 게 먼저예요. 뭐 하이라이트 맞추고 블랙 맞춰도 되는데 블랙 맞추고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 블랙 톤을 보면은 여기가 존 2 영역 정도 될 것 같아요. 존 2 영역. 그래가지고 0이 아니라 존 2 영역이 저 같은 경우 지금 레퍼런스를 이렇게 약간 잡아놨는데 얘는 사실 64, 940 정도는 방송에서 쓰이는 컨트라스트 레퍼런스 영역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여기를 존 1 영역 정도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리프트 이렇게 낮춰주시고요. 먼저 낮춰서 존 1 영역 정도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컨트롤 D 누르면은 디세이브 이네이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영역이 제대로 이렇게 컨트라스트 영역 쪽으로 이렇게 제대로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게인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하이라이트 영역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9 영역 정도로 하이라이트 잡아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가 조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트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가 조정되어 있어 배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제가 잠깐 리셋 한번 해볼게요. 리셋. 자, 그리고 아이고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는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커브 종류들이 있어요. 커브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커스텀 커브를 할 거고요. 커브를 잠깐 보도록 하면요, 커브도 지금 기본적으로 커브는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인데, 커브가 약간 특이한 게요. 저희가 웨이브폼을 확인했을 때, 리프트, 감마, 게인. 감마는 뭐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감마 옵션에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일정한 그 공식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옵셋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게인은 쭉 이렇게 곱하기, 리프트는 곱하기 역수, 옵셋 더하기 빼기 이렇게 일정을 움직이는데, 이 각 커브는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리셋 할게요.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개인 컨트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컨트롤 되는 거죠. 커브에서. 그죠? 개인 컨트롤, 그리고 리프트 컨트롤. 이 리프트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마를 완전하게 흉내낼 수 없는데, 비슷하게 만들면 이렇게 감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감마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슬라이드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를 만들지 못해요.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없는데, 이거는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브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디테일 있게 여러 가지 영역들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커브를 가지고, 자, 존 2 영역 정도 같은 거로 블랙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요. 하이라이트 존 8, 9 영역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줘서 하이라이트 만들어주고, 그리고 섀도우 미드톤 가지고 전체적인 톤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요, 자, 여기는 커브를 가지고 어저스트 컨트롤한 거라서 커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커브를 쓰는 또 다른 요령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루미너스 커브를 레드, 그린, 블루 있는데 이렇게 커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요, 갱 커스텀 커브가 있습니다. 이 리셋은요, 전체 리셋이 되는 거고, 갱 커스텀 커브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끄시면요, 루미너스 따로, RGB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셋하면 이렇게 따로 리셋되고, 여기서 리셋하면 전체 리셋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퀄리파이어 상태에서요, 샘플링 상태에서 커브가 이렇게 있고, 커브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해당 영역이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섀도우 영역 쪽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영역의 섀도우가, 여기 뭐 그쪽 완전 섀도우가 아니네요. 섀도우 딱 가시면 이게 해당 영역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렇게 낮춰주고 요렇게 높여주면서 해당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루미넌스만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한 거죠. 원래 같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섀도우 톤 살짝 요렇게 미드톤 맞춰주고요. 자,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잖아요. 그럼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Alt키가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요. 자, 그래서 컨트롤 D 누르시면요,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절을 한 거예요. 약간만, 자, 밝게 만들어주고요. 컨트라스트 약간만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본 이미지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Alt D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웨이브 폼을 통해서 컨트라스트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브 에디터 가지고 컨트라스트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YRGB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곱하기 2 됐나봐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세츄레이션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컨트롤이 움직이게 돼요. 세츄레이션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해당 영역의 세츄레이션을 가지고, 세츄레이션 약간 더 주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더 주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세츄레이션 줄이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벡터스코프 화면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세츄레이션을 약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실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샘플링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쇼 RGB 피커로 보시면 여기 하얀색인데 지금 레드가 강하고 그린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마젠타 기운이 도는 듯한 레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레드, 그린을 약간 추가해 주면요, 하이라이트 쪽에는 그린을 추가해 주고, 일단 퍼레이드 보면 확인할 수 있죠. 하이라이트에는 뭐가 보면 그린을 살짝 추가해 주고, 그리고 섀도우는 지금 섀도우에도 또 그린이 좀 이렇게 약하죠. 블루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블루를 이렇게 올려주고 살짝 내려주면요, 얘가 컬러 캐스트
화이트 밸런스 문제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완전한 이렇게 레퍼런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는요, 저희가 지금 시간 컨트라스트 컨트롤이 아니라 컬러 컨트롤 하는 시간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레퍼런스예요. 지금 이렇게 컨트라스트, 세츄레이션 컨트롤이 됐으니까 이게 같이 두 개 같이 배치가 뜨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레퍼런스인데, 이거를 굉장히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드 컬러에 가서 Reset All Grade and Nodes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A가 오토 컬러입니다. 단축키는 Alt A예요. Alt A, 오토 컬러, Alt A 있는 거 보이시죠? Alt A.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Alt A 눌러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lt A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토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오토 컨트롤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맞춘 거에 비해서 잘 되진 않죠. 자, 오토 컨트롤이 되는데 블루가 좀 낮게 됐어요. 자, 확인하시면은 블루가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을 잡아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폼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준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약간 좀 컨트롤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린기가 너무 좀 끼웠어요. 아까 전에 비해서. 그래서 오토 컨트롤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조절을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프트 살짝 더 올려주고요.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게인 살짝만 낮춰주고요. 감마 살짝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때 여기 보면 그린이 너무 강하죠. 그린 약간 낮춰주고, 블루 살짝, 그리고 리프트 퍼레이드 확인해서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컬러 부분 컨트롤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일단 오토 컬러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커브는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한 버튼이 있어요. 얘가 이 모니터를 딱 키면요, 커브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나머지 옵션은 얘랑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사도 되고요. 자, 그래서 커브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커브에 대한 약간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커브는 클릭하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미세하게 클릭을 하더라도 얘 커브가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잖아요. 그럼 얘가 안 움직여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S자 커브를 만드시고 싶으시면요. 기준 되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Shift 누르고 이렇게 S자 커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RGB가 컨트롤 되지 않으니까 세츄레이션이 컨트롤 되지 않으니 이렇게 블리치 같이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좀 약한 룩이 나오게 되죠. 다음 것 같은 케이스에서는 RGB만 지금 루미너스만 컨트롤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어저스트 컨트라스트하고 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굉장히 컬러 그레이드 코렉션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확실하게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